뉴스탑10이 꼽은 8위입니다. 유시민 계좌 추적 미스터리.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감쌌던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요. 1년 전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했던 검찰의 노면재단 계좌 추적 발언입니다. 주거래은행, 거래은행 한 개예요. 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작년 얘기, 12월의 얘기고 올해 7월에도 작년 말에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있을 때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은 강력부에서 계좌 추적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고요.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때는 10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6개월까지는 이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요. 그 후에도 3개월씩 2번에 걸쳐서 통보 유예가 가능합니다. 결국 최장 1년 정도는 계좌 추적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을 한 지난 11월, 12월로부터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장 통보 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 검찰의 계좌 추적이 있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좌 추적이 있었다, 계좌 조회가 있었다는 것을 통보하고도 남을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맞으면 본인이 이거 봐라, 나 검찰한테 계좌 조회 당한 거 맞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사실 확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잘못 알았거나 사실이 아닌데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 이런 식의 말을 하셨다면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가진 또 공인 출신의 책임 있는 분으로서 대단히 섣부르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주시건 아니면 깔끔하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착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또 지목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를 해주시건 둘 중 한 가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시민 사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최상해 전 동양대 총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정 교수님 잘 알고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상을 준다면은 분명히 기억을 하죠.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비용을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1년 전 유시민 이사장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박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해서 대장을 확인하셨나, 그 대장의 조민양 그 기록이 없었다는 거, 정경심 교수를 채용할 때 조국의 배우자인지 아셨냐, 언제 아셨냐, 조민양 표창장과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아시는 게 있으시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제가 최상해 총장에게 뭘 줄 수 있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에서도 좀 진위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경위를 좀 확인 차 저는 드렸습니다. 김두관 의원 포함해서 이현정 의원님, 유시민 사장도 정말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특히 이번에 판사가 판결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줬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번 판결문에 보면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특히 조국 수사팀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챙겨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왜 전화를 합니까? 최상해 총장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딴 사람 고위층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압박으로 안 느끼겠습니까? 본인은 압박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는 엄청난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위증 강요 미수, 예를 들어서 물론 위증한 거 아닙니다. 강요 미수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강요 미수면 물론 이런 논란이 있으면 유시민 사장, 조상호 부대변인 계좌 추적권 그룹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긴 있던데. 일단 이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강요 미수에서 말하는 강요와 관련해서는 폭행 협박이 수반이 돼야 돼요. 물론 폭행은 없으니까 이제 협박이 문제가 될 텐데 협박을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해악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둘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부탁이 있었냐, 부탁이 없었냐와 관련돼서만 논란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너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거를 강요 미수로 우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만약에 그 최성희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의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이걸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최성해 총장이 대학교 이사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사장에서 물러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런 부분도 연관돼서 수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유시민 사장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